올해는 더 지리는 근육 만들어야지. 그래서 지난 2025년 동안 내가 쇼츠로 소개했던 운동 방법과 꿀팁들을 깔끔하게 정리 및 보충해서 소개해주려고 해. 오늘 영상은 최소 7만에서 100만까지 조회수가 나왔던 가슴 운동 편이고 이후에 등, 하체, 팔, 식단 등 주제별로 제작할 예정이야.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길 바랄게. 2006년에는 더욱 뜨끈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가슴 운동 꿀팁 한입 하러 구독하자. 가슴 운동의 핵심인 프레스를 백날 해도 가슴이 안 커지고 어깨랑 팔만 커지거나 통증만 쌓이는 사람이 꽤나 많아. 이유는 간단해. 가슴은 신장 구간에서 긴장을 유지하며 제대로 늘려야 커지는데 견갑이 말려서 어깨로 먹거나 팔꿈치를 너무 벌리거나 무리한 중량을 치거나 가동 범위를 짧게 쓰는 등의 문제로 가슴에 자극이 박히지 못해서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키울 수 있도록 상부 가슴 꿀팁부터 전달할게. 윗가슴은 가장 안 커지는 부위야. 특히 열심히 해도 안 커지는 사람은 대부분 벤치각 30도에 팔 6, 70도쯤 벌려서 대충 인클라인 느낌으로 해왔을 확률이 높아. 근데 윗가슴을 제대로 타겟하려면 벤치와 팔의 각도를 더 과감하게 바꿔야 해. 그 첫 번째 운동, 로우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벤치를 15에서 20도만 살짝 세우면 가슴 전체인 상중 하부를 다 먹일 수 있어. 핵심은 덤벨을 내릴 때 전면 어깨와 이두가 만나는 지점 쪽으로 천천히 내리고 올릴 때는 덤벨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밀면서 깊은 스트레칭과 안쪽 조임을 같이 가져가는 거지. 둘째,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이종과 동일하게 덤벨 하강 지점을 이두와 전면 어깨가 만나는 지점으로 고정하는 게 포인트야. 이때는 일반적인 벤치각 30도로 해도 되는데 예외인 경우도 있어. 만약 아무리 운동해도 윗가슴이 정말 안 붙는다면 인클라인 각도 45에서 60도까지 올려봐. 사람마다 흉골 각도가 달라서 많이 기울어진 사람은 30도보다 더 높아야 윗가슴에 제대로 자극이 먹거든. 어떤 인클라인 각도로 하든 덤벨 또는 바벨을 겨드랑이 쪽으로 오게 수평 외전과 내전을 하는 건 맞지만 팔을 몸에 가깝게 붙여 살짝 대각선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하면 쇄골들을 주동근으로 쓸 수 있어. 이게 실질적으로 윗가슴 최상단을 자극하기 좋으면서 여차하면 삼두근도 개입시켜 더 높은 중량도 가능해. 공통적으로는 견갑을 뒤로 잘 접으며 신장했다가 단축 시 팔부터 모으면서 견갑도 살짝 펼쳐주면 어깨 개입 또는 부상을 막을 수 있어. 견갑을 펼친다는 게 하강으로 눌러놓되 견갑이 미는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딸려가도록 놔두란 뜻이야. 참고로 제프의 말에 따르면 성장 정체를 뚫기에는 바벨이 가장 좋대. 그 이유는 바벨이 점진적 과부하가 유리하고 덤벨보다 안전하며 스미스보다 안정근까지 써서 더 깊게 자극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지. 아무튼 6에서 8회가 가능한 무게로 3세트를 하면 되는데 천천히 내려 최대 신장 지점에서 긴장을 유지한 채 1초 멈추고 반동 없이 폭발적으로 밀어올려 쥐어짜주면 근비대와 근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 그립은 어깨 너비의 1.1에서 1.2배로 너무 넓지 않게 잡아 가동 범위를 길게 쓰고 매번 실패 지점까지 강하게 가다가 더 이상 못 들면 안전바에 떨구는 식으로 끝내면 돼. 끝으로 머신 인클라인 프레스는 어깨의 개입을 줄이고 윗가슴을 더 고립해서 털기에 좋으니 인클라인 뱀퍼를 한 후에 보조 고립 운동으로 하는 걸 추천할게. 중부가슴은 어떤 동작에서든 조금씩은 개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슴의 가장 큰 면적이라고 봐도 무방해. 중부를 더 확실히 키우고 싶다면 프레스와 플라이를 잘 섞어서 해봐. 우선 플라이는 가슴 활성화 목적에 워밍업으로도 좋고 본 운동으로도 효과적이야. 근데 결론은 무게치며 근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펌핑과 함께 자극 위주로 해야 돼. 기본 플라이 방식은 가슴을 들고 팔꿈치를 살짝 굽힌 상태로 신장했다가 단축 시 나무를 껴안는다는 느낌으로 팔꿈치까지 펴며 끝까지 모으는 거야. 신장 시 팔꿈치가 살짝 굽혀져 있어야 이두와 어깨 개입을 줄이고 가슴으로 무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 일반 플라이도 좋지만 운동 생리학 박사인 마이크 이스라이텔은 만세 플라이, 즉 제네키 플라이가 S티어로 좋다고 하더라고. 최대 가동 범위를 확보해서 신장성 수축이 극대화되고 중량도 과하게 치지 못하니 동작 컨트롤이 수월하거든. 어깨 관절이 걱정된다고 무리한 중량만 아니면 관절 강화, 유연성 향상, 근비대의 이득이야. 앞서 말했듯이 펌핑 자극 위주로 하는 거지. 동작은 만세하듯이 내려서 스트레칭을 강하게 뽑은 뒤 다시 역순으로 돌아오며 가슴을 강하게 조이면 돼. 솔직히 메인은 아니고 웜업이나 마무리로 좋을 듯. 둘째, 시티드 케이블 플라이. 플라이 중에 가장 좋다고 봐. 직각 벤치에 앉아 팔꿈치를 아래로 꺾지 말고 뒤쪽을 바라보게 올려서 직관적으로 수평 내외전이 되게 수행해줘. 모을 때는 팔꿈치를 끌어오며 나무를 껴안는 느낌, 이두를 서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수축하면 돼. 무게는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고반복으로 펌핑 위주로 해도 되고 시범처럼 드롭 세트로 우주 끝까지 털어도 좋아. 솔직히 8에서 10회씩 2세트만 개빡세게 해도 가슴이 다 털려버릴걸. 셋째, 머신 플랫 프레스. 머신은 팔을 모으면서 끝까지 수축할 수 있어서 안쪽을 미친듯이 조일 수 있어. 이미 앞서 인클라인으로 프리웨이트를 조졌다는 가정하에 지친 상황에서 안전하게 하는 전략이야. 지쳐있는 만큼 웨슬리처럼 그립을 어깨 너비보다 살짝만 넓게 잡고 중량은 평소보다 10-20% 가볍게 해서 수행해봐. 수축에 집중하면 세트마다 안쪽이 타는 느낌이 확 올 거야. 안쪽 가슴이 약하다? 그럼 오버그립이 아닌 해머그립으로 팔이 최대한 모이는 동작을 수행해줘. 만약 중상부 타겟을 원한다면 의자를 조금 낮춰 윗가슴 개입을 조금 더 만들며 단축 구간에서 1-2초 멈춰 자극을 극대화됨. 넷째, 케이블 프레스 플라이. 레전드 시범과 웨슬리가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가장 좋아하는 플라이 방식이야. 케이블을 가슴 높이,
또는 그보다 살짝 높게 세팅하고 뉴트럴 그립으로 잡은 상태로 팔을 프레스하듯이 굽히고 시작해. 여기서 신장시 팔을 바깥으로 살짝 벌려 플라이하듯이 스트레칭을 극대화한 후 다시 모을 땐 팔꿈치를 굽히며 안으로 모아 프레스 자세를 만든 후 밀어주면 자극해지려. 이러면 플라이보다 가동 범위는 살짝 줄지만 더 높은 중량으로 어깨와 이두 부담 없이 안전하게 가슴만 조질 수 있어. 추가로 단축성 수축 시 가슴을 앞으로 살짝 죽여서 모아주면 견갑의 전인으로 훨씬 강력한 수축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이후 다시 신장 시 견갑부터 뒤로 보내야 어깨를 다치지 않아. 중요한 건 가슴 운동 3-4가지를 3-4세트씩 조지고 나면 어느 정도 힘이 딸리기 시작해. 특히 수분과 마그네슘, 칼슘, 칼륨, 나트륨, 인과 같은 전해질이 소실되면서 운동 효율이 떨어져. 운동 전에 충분히 섭취했더라도 운동 중에 추가 보충해주면 훨씬 좋아. 또한 필수 아미노산인 EAA는 언제 섭취해도 무방하지만 운동 중에 섭취하면 운동 후 근육 회복과 합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세계적인 코치 하니 램보드가 말했어. 수분 공급 및 혈관 팽창과 함께 혈류량도 높여주면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 돼. 이 모든 성분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유명한 보충제가 바로 이보젠의 아미노 KEM이야. 나뿐만 아니라 많이들 좋아해줘서 직접 저렴하게 구해오고 있으니까 근성장에 진심인 브로들은 아래 고정 댓글 또는 영상에 태그된 제품을 클릭해서 자세히 확인해봐. 참고로 자사몰이 약간 더 저렴하고 회원가입 시 2,000원 쿠폰도 받는다잉. 다음은 하부 가슴이야. 첫째, 딥스. 다리를 그냥 뒤로 접고 하면 상체가 생각보다 세워져서 삼두랑 전면 어깨 개입이 커져. 그 대신 고관절을 접어 무릎을 앞으로 끌어당긴 후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서 상체를 확실히 앞으로 기울여서 해봐. 이 자세는 하부 가슴 신장성 수축 극대화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복압이 잠기게 해서 중량 립스 시 안정성도 증가하거든. 그리고 그립은 손을 살짝 안으로 들어 잡은 후 팔꿈치를 옆으로 40~50도쯤 벌어지게 해줘. 그래야 삼두 위주가 아니면서 어깨 충돌과 전면 삼각근의 개입을 줄이고 가슴 가동 범위를 길게 쓸 수 있어. 어깨의 개입이나 부상이 없으려면 견갑을 잘 활용해야 해. 내려갈 땐 견갑부터 모아 가슴으로만 힘이 들어가게 하며 최대 신장을 이끌어낸 후 올라올 땐 자칫하다 어깨로 밀 수 있기 때문에 견갑부터 펼치며 가슴에 힘을 준 후 밀면서 강하게 조여줘. 둘째, 데피시 푸시업. 주로 가슴 전체를 먹이는 동작이지만 상체를 높이 올리고 하기 때문에 일반 푸시업보다 하부의 개입이 커. 중요한 건 가동 범위 증가로 신장성 수축이 지린다는 거지. 아무튼 손은 덤벨이나 박스 위에 올려서 하면 좋아. 가능한 깊게 내려가서 1초 정지 후 폭발적으로 밀어 올리다가 힘이 빠지면 최대 신장 지점에서 3분의 2까지만 부분 반복까지 하는 방식 추가하면 제대로 가슴이 털릴 거야. 가슴은 견갑이 말려 있거나 움직임이 죽어 있으면 구조적으로 근육에 힘이 안 실려. 부분 자세의 큰 원인 중 하나는 가슴 운동만 과하게 하거나 평소 나쁜 자세로 소흉근이 짧아지고 등이 약해진 패턴이야. 그래서 늘려주면서 강화를 동시에 해야 해. 가슴 운동 자체에도 소흉근을 쓰는 동작을 일부러 넣는 방식이 있는데 덤벨 플라이를 만세하듯이 올렸다가 아래로 찍듯이 수축하는 제네키 플라이 또는 라이언 슈미스턴의 변형 플라이야. 소흉근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면서 어깨 움직임도 편하게 만들지. 둘째, 소흉근 딥스. 이건 앞으로 말린 어깨까지 교정해주는 엄청난 놈이야. 팔꿈치를 쫙 편 상태로 어깨와 견갑만 위아래로 움직이면 돼. 내려갈 땐 숨을 깊게 마시며 견갑을 뽑아 소흉근을 최대한 늘리고 올라올 땐 숨을 강하게 내쉬며 견갑을 아래로 누르면서 앞으로도 살짝 말아 가슴과 정거근까지 조이면 끝. 셋째, 가슴 운동할 때 90도에서 멈추지 말고 팔을 최대로 쭉 내리는 습관을 가져야 해. 그래야 가슴 근육이 짧아지지 않는데 보통 견갑골 문제인 경우가 많아. 가장 기본 조치는 등에 폼패드 같은 걸 깔아 견갑골의 가동성을 확보해서 어깨 움직임과 가동 범위를 늘리는 거지. 벤치프레스는 안 해도 되지만 솔직히 하면 좋아. 뭔 쌉소리냐면 벤치는 초보자가 할 경우 어깨 충돌과 부상 리스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모아지며 수축되는 패턴이 아니라 상단 지점에서 자극이 빠지기 쉽거든. 특히 중급자 이상부터는 중량 욕심을 내면서 폼이 무너지고 가슴 긴장이 풀리면서 어깨나 팔꿈치 관절로 버티는 경우가 흔해. 또한 팔을 너무 바깥으로 확 벌려서 가슴 주변인데 힘줄, 회전근개에 스트레스가 올라가서 통증, 부상, 심하면 파열까지 생기는 경우도 생기지. 그래서 인클라인 또는 플랫벤치 뭐든 간에 팔꿈치를 살짝 몸통 쪽으로 넣어 수행해 가슴 긴장을 유지하고 부상 확률을 낮추는 게 현실적이야. 그럼에도 초보자는 벤치로 가볍게 기초를 만들려고 노력하되 어깨가 불편하고 혼자 하기 어렵다면 머신 또는 덤벨로 자신의 체형에 맞춰서 가슴 자극부터 찾는 걸 추천할게. 더 안전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싶을 때는 스미스 머신만한 것도 없어. 스미스는 궤도가 고정되어 있고 안전장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한계까지 몰아붙일 수 있거든. 이렇게 2025년 가슴 운동 꿀팁 총 결산은 여기까지인데 항상 단백질은 잘 챙겨 먹어야 하는 만큼 혹시 질리는 닭가슴살 대신 맛도 좋고 영양 좋은 소고기로 보충하면 어떨까? 저지방 가성비 소고기 중 고품질로 가져왔으니까 관심 있는 브로들은 영상에 태그된 제품이나 고정 댓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줘. 아무튼 다음에 하체나 등 운동 총 결산편으로 돌아올게.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면 놓치는 일이 없겠지.